예, 일자리경제과장이 신형시장 내 카페 및 고객시터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시장 상인들이 여유로운 쇼핑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카페 및 고객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1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신흥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 1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카페를 만들고 또한 기존의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고객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사업체 선정을 마쳤으므로 4, 5월 중에 카페 및 고객 쉼터 조성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양천지역 자활센터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준공 및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 유입 효과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고객의 휴식 공간 및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각종 모임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회 장애인날 기념 축제에 대해서 어르신 장애인과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 35회 장애인날을 맞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과 공감이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오는 4월 20일 월요일날 서서호수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한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주관은 양천구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람사랑 양천 장애인 자립센터 수리바 기초등에 또 4개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15개의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지원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기념식과 또 걷기대회, 문화공연, 장애체험 한마당 또 다양한 무대 행사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축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해왔지만 행사 외에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관련 단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유투합해서 추진 행사인 만큼 가무님께서도 관심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단님께서는 본 행사를 널리 홍보해 주시고 청소과와 교통부도과 보건소에서는 저희 과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휴가 중에서 지구단위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중간보고를 개최하겠습니다. 재정비 위치는 목동 902번지 일대이고 신정동 324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65만 3,902제곱미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 919의 구호, 919의 구의 7호, 8호 구유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3년 3월 용역을 착수하고 2013년 8월에서 9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에서 2015년 3월 5개월 동안 용도 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간 보고의 일정은 2015년 4월 14일을 하고자 하며 주요 계획안은 건축물 용도 계획, 일도 계획, 높이 계획 등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고 구유지에 대한 재정비안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4월에서 5월까지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및 활동학과장이 2015년 환경 문예학교 및 기후변화 적응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 보전을 주제로 시, 글짓기, 포스터 등 환경 문예활동 및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보존의식 함양과 녹색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 문예활동은 6월 5일이 환경인 날인 관계로 4월부터 6월 중에 실시하게 되며 대상은 환경문예학교를 신청한 신목중학교 등 10개교로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환경에 관한 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 자율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수 환경작품은 10월 중 각 분별 총 40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 후 우수작품은 구청 및 학교별 순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교육은 상반기는 4월부터 7월 중에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게 되며 대상은 상반기에는 초중학교 중 20개교와 3개동 통장협의로 총 5,53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생활 실천 방향 등이 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와 협의 강사가 확보되는 대로 학교 및 단체별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 4동 걷고 싶은 거리 노상 주차장 복원에 대하여 교통지도 과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후 복원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주차요금 변화에 맞게 구간 일부를 정비하여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공사 구간은 신월 1동 70m, 신월 4동 170m 구간으로 주차장 조성 면수는 60명입니다. 주요 공사 내역은 화단 철거 5개소, 가로등 이설 11개소, 배수 축구 이설, 차선 정비 등입니다. 5월까지 실시 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걷고 싶은 거리 복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본 공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차 환경 및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확충에 따라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복원이 될과 소관인 2015년도 상반기 뒷땅급식소 위생 실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의 특정인이 이용하는 분리식당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민간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총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 냉장 제품 적정 관리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현정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지도 점검 시에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배출을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여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기동 역사사적 자료집 발간에 대해 보기동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기동은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거주해온 소관들이 많다는 점을 주관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기동의 변화상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발간 규모는 A5 규격으로 100페이지 내에 500건을 발간할 예정이며 모기동 현황과 연역, 역사, 명소, 전설, 설화 등을 담아 12월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원로 23명으로 현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고사정 및 행정자를 발췌하고 오랜 기간 거주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콘텐츠 구성 및 자료를 검증하여 12월 중에는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료집 발간을 통해 과거 우리 마을의 이야기, 발전상 등을 상기하여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교육 공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는 녹색점토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신을 칠동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동 특화사업으로 신을 칠동 행복나는 녹색점토를 추진하여 주민 상호 간의 친목 부모와 자원조합, 물물교환 및 판매 등 다양한 마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하절기인 7월과 8월은 휴장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장터는 의류, 도서, 가전제품, 장난감 등을 교환 판매하며 먹거리 장터는 빈대떡, 어묵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참여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을 칠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4월 녹색 장터 체육 추진 계획입니다. 일시는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고 장소는 신월 7동 금칠공원입니다.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제활용품, EM세줄 등 친환경 상품, 수공예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기중품 등을 주민 및 각 직능단지를 접수하여 실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와 아파트관리사무회 사무소에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를 발송하였습니다. 브레카드를 개청하고 홍보물도 제작하여 밤에 소규모로 제작하여 나눔 문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다음 행사 시 예습도 확대 발전시켜 신월 7동 행복 나눔 녹색 장터를 상시 사업으로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사 종료 후 각 단체장에 참석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론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며 신월 7동 희마지마을 오솔길 축제와 연계하는 마을 축제로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쓰레기 무단 예방을 위한 양심화분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신정 상동장이 보고되었습니다. 주택가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진 양심 화분을 설치, 내집 쓰레기, 내집앞 배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하는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 3월 27일부터 무단 투기 상습 지점에 가로화분 8개소, 가로하단 2개소 총 10개소에 설치하고 식재 꼽는 보건독지가 제공하던 총 1,200여 호 양심화분 설치 안내문 자체 제작, 부차 간의 분리 배출을 홍보하고 관리 계획으로는 설치 장소, 책임 관리 지점 및 물주기 등을 관리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감량 대책, 올바른 폐기물 분리 배출 병행 홍보와 향후 효과 입증 시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 추가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주민의식 제고와 상습 무단 투기 지역 악취 발생, 미관 저해 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보고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요새 그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을 많이 나가시고 있던 거죠. 특히나 동에서 심사 좀 하셔서 저희 좀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즉시 부서하고 연락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대 시설이 있는데요. 우리 세월호 일주일이 다가와서 그래서 기간 동안 좀 자제들 해주시고 날짜 좀 피해서 시길 적정히 잡아서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정 국장입니다. MBC 2580 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또 올 연초에 두 차례 거쳐서 MBC에서 중고자동차 센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측성 보도를 한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2월 16일 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즉각 제소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심의를 해서 지난 3월 17일 우리 구청의 주장 내용을 대부분 수정해서 수용해서 직권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유를 신청할 수 없었던 MBC 측에서는 4월 17일 엊그제 저체 TV 속의 TV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과 매매상 간의 금품 부부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매매센터 내에 건축물이 불법 증축 사실도 없다라는 우리 측의 반박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무슨 억측이나 오해 또 직접 관련 공무는 물론이고 우리 양정부 모든
성과는 반대로 상대방 MBC 측에서 보면 더구나 우리나라의 불지의 지상파 방송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굴욕이고 망신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내용이나 또 다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보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내용이나 다른 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취재에 영향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우리 이제 홍보과하고 협조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거에도 불필요하게 착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도에 그 쓰레기 감량을 2013년도 대비해서 10% 이렇게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15년도 1월, 2월 두 달 동안 쓰레기 감량을 보니까 오히려 13%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감량화는 절대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그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에서 재활용품만 정확히 분류 배출을 해도 감량화가 성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청소 행정과에서는 그 나눠드린 그 재활용품 분류 배출 홍보문을 주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 동에서는 주민 참여하는 행사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문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홍보문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과에 요청하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행사 시에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 청소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동료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에서 한 가지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치수과 구두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주택 침수 방지 공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 예방을 위해서 역지변이나 물망판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침수 피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주택이나 반지하주택들은 역지변을 설치하면 시간당 약 한 20에서 30mm 집중 호우 시에도 공공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께서 침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금년에도 침수 피해가 한 가구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이나 저지대 주택이 밀집된 신월 1동, 2동, 4동, 신정 3, 4동 동장님들께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항을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국장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보호총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장입니다. 우선 보고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이태리 경제과에서 신흥시장 카페하고 고객 쉼터 조성, 이건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확보된 예산인데요.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이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되시면 좋겠는데, 우리 신흥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 구축보다는 마케팅 지원 사업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우리 위에서도 시장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전통시장 특화 계획이 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넣지만 지금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유치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하고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7개소가
7개 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구를 선정을 한다는데 우리 구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판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특히 아마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마련된 공간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잘 해서 우리의 이 유치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역사 서적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들 회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문화 콘텐츠 출판 지원 사업을 공모를 아마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공모 사업에 이게 들어가서 혹시 선정이 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그 주관 부서하고 이동을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두 아니고 서면 보고에 지금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그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 철저는 지난번에 이제 부서별 동별 이렇게 순위를 발표해서 이제 응답소 교육을 또 한 교과인지 지금 처리 시간이 지난번에 전구에 24일에서 18일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우리 구가 지금 평균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응답소 처리하는데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아마 이 처리 그 순위가 점차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보면 좀 평균에 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교육을 시켰을 텐데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방식이 조금 올해부터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구 자체의 일정 몫을 할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치구별로 일단 5억 정도는 자치구 사업으로 일단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한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4월 15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주민들 수건사업이라든가 부서 희망사업 중에서 예산에 미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주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은 한번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그 시에서 하는 나머지 공통 사업들도 주제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꼭 그 주제 목록 같은 걸 한번 유심히 보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주민 수건 사업 또는 부서에서 희망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잘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시 공통 사업은 이거는 잘 발굴을 해가지고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마 우리 내부에서 잘 정리가 되면은 이 5억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신정동 294-94 국어부지 행정기집행 깔끔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임시 차단 시설을 설치해놨는데 사실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활용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는 속히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방안을 확정을 해서 만약 이게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차단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어떤 사회로 증거가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방안을 해주시고 우리 균형 개발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폐지 절차 이거를 굉장히 좀 느슨하게 잡은 느낌이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그 사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상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올해부터 이제 개선 방안을 지난번에 해서 지금 교육을 유치하고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과 상여금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론적으로 하면 신자유주의 그것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사실 공공 부분에는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미국 연수 중일 때 보니까 그때 거기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공공 부분에는 안 맞는 거. 왜냐하면은 이론적인 바탕이 그의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면은 그 성과 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과가 얼마가 났다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성과가 얼마 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대로 성과 상여금을 할 수 있느냐 본질적인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이 제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맞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 물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가 과장장 할 때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방안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그래도 가장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느냐 여부는 결국은 시에도 있어보니까 결국 부서장님들이 연초에 얼마나 성과 계획서를 서로 다 잘 합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소장님들, 통장님들이 한 번씩 이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빨리 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민주국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생활 쓰레기 감량 이거는 여러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구청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구가 오히려 1, 2월 달 작년 대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상위 4개 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이 PPT 자료를 이렇게 보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좀 생활 쓰레기 감량이 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생활 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 배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금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그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을 통해서 서울시 4개 권역에 설치된 자원회수 시설에 소각 처리되거나 아니면은 수도권 매립지로 그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2016년 말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이 제정 발효되면은 그 일반 생활 쓰레기는 직매립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그 공공처리시설 반영 합당제를 도입하고 또 이제 그 일부 자원회수 시설을 증설을 통해서 지금 그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양을 4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생활 폐기물 연두벌 발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 그 파란색은 일반 생활 폐기물이고 빨간색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2012년도에 그 일반 생활 폐기물은 36,000여 톤이 발생했고 그 음식물 폐기물은 45,00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액에 한 8,700톤 정도가 음식물이 더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2013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14년대 와서 그 생활 폐기물이 그 오히려 그저 일반 생활 폐기물이 음식 폐기물보다 역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음식물 폐기물은 그 기간 내에 7,000톤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 일반 폐기물은 4,500톤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은 저희가 2014년 1월 1일자로 그
그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3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그 일반제 봉투에 음식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 생활 폐기물 감량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감량 목표 기준 연도를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는 그 2013년도에 34,806톤이 발생해서 거기에 10% 감량된 그 2015년도 31,326톤이 되겠습니다. 2014년을 기준한다면 2014년도 발생량 39,471톤의 그 20%가 되는 그 8,045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뭐냐면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2013년도에 음식물 종량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2014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500톤 정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 일일 평균 한 100여 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45톤이라는 것은 80일간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감량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감량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자원회수 시설 반입료 아까 말한 34,000톤 거기에 대한 10%를 포함해가지고 연 2억 원 가량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량 목표가 달성이 안 될 때는 그 자원회수 시설 반입 제한 및 반입료 3배 부과를 통해서 연 5억 원 가량이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의 현주소입니다. 그 쓰레기는 그 각 성상별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로 각각 분리해서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나 상가에서는 혼입되어서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KBS에서 보도된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인 한 명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가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 종량제 봉투 쓰레기 배출량 전부를 조사해보았더니 1인당 하루 309g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조사 때 209g보다도 오히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종량제 봉투한 쓰레기를 분석해봤더니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그 재활용품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이 한 10%, 기타 그 불량성이 한 10%에서 한 50% 정도가 그 혼입돼서 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이류가 되겠습니다. 종이류는 그 신문, 잡지, 책, 우유팩, 종이컵, 과자 포장 상자, 달력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닐 코팅지, 사진, 그 오염된 그 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유리병, 캔, 페트병류에서는 식품, 음료용 유리병, 페트병, 알루미늄, 스캔 등이 해당되고 도자기류, 기름병, 레이어 식기류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철류 중에서는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등이 해당이 되고 페인트통, 그 화학약품 등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료, 플라스틱류에서는 필름, 비닐류 재질, 용기,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또 라면하고 과자봉지가 되겠습니다. 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샴푸 용기, 그 일회용 비닐, 계란팩, 페트병 마개 등 해당되지만 비디오 테이프, 소켓, 단추, 장난감, 전자피 복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의류하고 소형 가전 제품은 그 문전 배출로 하면 되고 전지 형광등은 폐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활용이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방법입니다. 그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 환경부 기준으로 보면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류,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은 워낙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닌 것을 규정하고 이 예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음식물류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채소류에서 보면은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또는 대,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가 채소로 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육류에서는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과일류에서는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어패류에서는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 각각류의 껍데기, 생선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에서 분류하고 있는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일회용 티백, 왕겨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그 과일류 그 껍질을 저희가 그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그 배출하도록 그동안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상 감시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분리수거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이제 하라고 했는데 왜 수거를 안 해놨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과일류 껍질하고 다른 음식물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마른 상태에서 배출했는데 뭐 비를 맞았다든가 해서 젖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그 과일류는 껍질은 그 음식물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 중에서도 좀 딱딱한 파인애플이라든가 그 석류 껍질도 음식물류에 포함했습니다. 저희가 그 분리수거를 통해서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소소수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재활용 일반 쓰레기 구분 배출 또 저희가 이제 그 감량 및 분리 배출에 주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분리 배출 물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보관하든가 이런 것도 배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한번 우리 시험 좀 한번 해볼까요?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 오수건 동장님, 닭뼈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소뼈, 닭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 예, 제대로 들으셨네요. 예, 우리 그 현장 구청장실 갔는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송동승 동장님, 예, 수박 껍데기. 이제 곧 여름 되면 수박 껍데기 막 나올 텐데. 음식물로. 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금 금방 과일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주민들은 그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아시고 그럴 텐데, 우리 가장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겨지지 않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는데 지금 식당에서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거기가 지금 외식업협회가 그쪽에 들어가 있죠. 제가 외식업협회 임원들하고 다음 주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 했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식당을 하는 작은 식당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냥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조그만 이제 영세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이제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협조도 좀 당부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좀 보건위생과 맞죠? 예, 거기에서 외식업협회 통해서 좀 이런 게 제대로 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나 또는 또 건의사항이나 뭐 의견들이 좀 있으시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앞에서 이제 답변하시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없습니까? 네. 네, 윤지열 위원장님. 네. 네, 생활부장기획단장입니다. 그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 여러 문제인데, 그걸 분리 배출해야 되는 음식물을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계도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계도하면 되리라고 보시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의 수준들의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몽간 클럽에서 속초를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제가 그런 좀 문제의식과 고민이 좀 들었는데요. 지난번 저희 청소행정과가 그 모아모아 이런 그 분리배출장들을 좀 만들어서 했더니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좀 철가는 분위기들로서 효과를 못 보는 것도 그것도 관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논의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면 치워야 되고 그러는데 마을 사업을 하는 걸 봤더니 거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사업으로 고걸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필요를 느끼고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도 주민 그 예산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뭐 일종의 좀 모아서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동별로 어떤 목표치를 좀 만들어보고 뭐 일종의 해서 컨테스트 같은 걸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에서 얼마 좀 줄여보면은 인센티브를 좀 주는데 그걸 뭔가를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좀 관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내면 제 생각에는 이거 개도한다고 될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아니면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는 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 봉투값이 싸기 때문에 원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 있는 새마을 군예 등등 전체가 이걸 같이 우리가 일종의 좀 참여를 하게 해서 콘테스트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적극성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면 그 지역마다 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예,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로 그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한번 지금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신정 1동에서 쓰레기가 뭐 얼만큼이었다, 뭐 하루에 10톤, 20톤이었다 그러면 그걸 9톤, 8톤으로 뭐 줄였을 때 거기에 1년 동안 한 거를 가지고 좀 인센티브로 그 동에 맞는 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그 동에 뭐 새마을 분여회든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나 또 지금 이번에 뭐 쓰레기 홍보하라고 1억 정도 서울시에서 준 걸로 지금 이제 재활용 봉투를 지금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등등 같이 포함해서 그 동에다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반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교육할 것만 생각을 하지 그들 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좀 만들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건설관리관입니다. 이 쓰레기를 줄이는 그 감량이 이제 아까 보고를 들으면 이제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버릴 때는 리터 단위로 버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톤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 쓰레기를 일일이 다 재는 겁니까? 그 쓰레기 수거 보면 각 대형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면서 차량으로 개들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개그를 따로 들어가면서 바로 개그됩니다. 저는 만약 그게 그 차량 단위로 해서 뭐 차량 한 대당 1톤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에 이제 실제로 많이 버려지는 것이 비늘류입니다. 그래서 비늘만 다 빼내면 뭐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게 무게가 많이 합산이 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실제로 된다고 하면 비늘류가 거의 들어갔다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비닐로 이제 마른 상태에서는 크게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젖었을 때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폐비닐 전용 수거 비닐 용기를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 주변에 배부를 할 거고요. 아까 청장님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1억 특별 교육을 가지고
저희가 한 4,7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50리터들이 그 재활용 그 전용 봉투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그 봉지가 아니고 우리 나눠드린 지금 그 용지에 재활용 봉투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두 다 담아서 배출하십시오 해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그 홍보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담아져가지고 배출되게끔 하는데 저희가 그 요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목 2, 3, 4동 그 청송 영역에서 그쪽에 그 일반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에서 결과가 좋다 하면은 내년에 구비 반영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무게 다는 거 언제부터 하죠? 네? 무게 다는 거, 무게 달아갖고 돈 내야 되는 올해부터 하네요. 올해. 지금 저희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세대들이 사실은 스스로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뭐 대형 음식업체나 뭐 몇 군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뭐 홍보를 하든가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10만 세대 이상이 되는 세대들 16만, 17만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영업하는 장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뭐 시민들 중에서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양에 따라서 그냥 뭐 봉투값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 그 별로 그렇다고 누진 방식으로 그 가정마다 무게를 계속 환산해 나갈 수 있다면 누진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음식물 아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음식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그것도 그 기계를 가지고 가능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가라든가 음식점하고 일반 주택하고 달리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무게에서 키로에 한 142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정량제 봉투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량제 봉투로 1리터 하면 무게가 한 0.8 그 한 800g 정도 이렇게 이제 산산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보면은 그 음식점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그 전체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 소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뭐 그 음식물이 안 나온다 뭐 그걸 조금 나오면 집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계약된 부분이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워낙 그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각각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오는 게 그런 계약 안 된 상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그 일반 정량제 봉투에 이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지금 사용의 양에 따라서 또 일정 수준 이상을 하면 좀 늦은 게 있잖아요. 전기세가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난방비가 그렇고 다 그러니까 청소 문제도 그런 다른 요금들 매기는 것 같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의회도 그 제시를 했지만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동안은 이제 각 구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는 그 정량제 봉투하고 음식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상태였는데 서울시에서 일정 라인 가이드라인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어느 전체가 아마 같아질 겁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같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음식물 그 가격이 일반 그 종량에 비해서 한 3배, 뭐 3배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때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그쪽으로 하는 유혹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택이나 또는 상가나 이런 데는 좀 누진적으로 더 요금을 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지금
봉투 가격이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RFID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누진적으로 좀 많이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그 집에 다른 데 한 달 동안 1리터를 하는 데하고 10리터를 하는 데하고는 좀 차이를 둬서 많이 버리는 데는 좀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는, 보면 지금 현 그 체제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상태에서 올라가. 아니 그래서 기계 대우를 물어본 거예요. 예, 갑자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그 제도화에서는 현재 누진 수수료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RFID로 전체가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이 일반 쓰레기 봉투 값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같이 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지난번 구회 때도 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해서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려고 제출했는데 아직 구회에서 그 보류를 하고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현실화를 좀 시키면 일반 그 쓰레기 봉투 값이 좀 현실화가 되면은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좀 들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가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아까 그 발표 때도 보셨지만은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그 변화 추이가 그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대신에 일반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도 일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배출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그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이 되면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구의 문제점은 실제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것도 큰 문제지만 현재 그 단독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사실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반 주택가에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택가가 대부분인 그 동자민들께서는 분리배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리배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RFID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만 지금 아파트에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 아파트만 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RFID는 좀 아파트 단지의 전체가 지금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일반 주택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쓰레기 그때 한참 쌓여있을 때 가서 보니까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실 부피도 크고 그렇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는 게 가장 쓰레기 양을 많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뭐 심지어는 옷이나 안 입는 옷, 그 이불 이런 것들도 거기에 그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다 해가지고 그냥 워낙 일반 쓰레기 봉투 값이 싸다 보니까 그 재활용에다 분리수거해야 될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통장님들이나 같이 좀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보고 또 직접 좀 그 쓰레기 버리는 분들한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러려면 그 우리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올해 한 해 동안은 사실 그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저는 그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다들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고인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우리 공동에서 우리 동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생각을 기꺼이 또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법도 좀 고민하시자고요.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을 회의할 때 이제 여러 구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구가 이렇게 홍보 이런 우수 사례를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홍보 근데 이 결과로는 사실은 제일 많이들 하는 4개 구로인데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이 줄인 구가 서대문구더라고. 근데 서대문구는 뭐 별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별로 그걸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이렇게 계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업체별로 됐을 텐데 어떻게 동으로 하는지 이걸 내가 이제 청소부에 한번 서대문구 사례를 알아봐라 하는데 사실 물어보는 게 동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체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게 해결이 지금 가능한지는 이제 한번 우리 청소부에서 서대문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하면 서대문구는 동별로 일단 그 발생량을 한다는 거 하나 하고 뒷골목 청소원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 재활용 봉투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좀 서대문이 좀 독특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홍보 강화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도 홍보 우수사례는 엄청 언급을 하는데 정작 사업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들어드는데 이제 그쪽은 실질적으로 들어든 사례인데 그런 게 이렇게 가능한지 이게 동별로 인센티브를 주려면 일단 그게 가능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것도 좀 저희가 동별로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동별로도 한번 조금 동장인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경쟁을 한번 붙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좀 일부 좀 13%로 이제 1, 2월달에 좀 많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는 1월달에 그 목재가 그 아마 처리하는 그 업체가 그 중단이 되는 관계로 일부 목재가 이제 그 자원 해소실로 좀 들어가는 관계로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3월달에 들어와서 2월달에 3월달에 들어와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현장에서 좀 노력만 해주신다면 목표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동작들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시 그거를 갖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 회의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